신의 박범계 의원입니다. 오전에는 총론적인 질문을 드렸고요.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강론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가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지는 못하지요. 그렇습니다. 범죄와의 전쟁을 전임 이완구 총리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부터 저는 좀 이상하다 했습니다. 우리 총리 후보자께서는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부정부패 척결을 쓰셨는데 법과 제도, 문화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법무부 혹은 검찰을 지휘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수사에 관해서 검찰을 지휘하는 것은 못하지요? 예, 그건 할 수 없고. 그런데 부정부패 척결은 그럼 무슨 뜻입니까? 거기는 이제 범죄적인 비리도 있지만 그 외에 구조적인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일종의 법, 제도 측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보다는 좀 넓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에 있어서도 부조리가 배태가 돼가지고 범죄로 갈 수도 있는데 그 부조리 단계에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지난 총리께서 지금 역점을 주셨던 겁니다. 총리 후보자님, 지금 이 자리에도 부장검사 두 분 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자출하신 분들 있나요, 여기? 법무부에 파견돼서 이번 청문회를 위해서 일선청에서 법무부로 파견해가지고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점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라서 그 점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에도 수없이 검사가 많습니다. 의원님의 그런 우려의 취지를 잘 압니다. 다만 잘 안다고 하지 마시고 다만 제가 보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 두 사람이 우리 황교안 후보자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잘 아는, 소위 신상에 대해서 잘 아는 검사들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지난번 그 장관 청문회 할 때 도와줬던 사람들이 검사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래서 일선청에서 이렇게 빼가지고 법무부로 바로, 그 법무부 장관이 본인이세요. 본인이 인사권자입니다. 본인의 청문회를 위해서 일선청에서 법무부로 발령을 내고 그리고 나를 도와라.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황교안 후보자의 검찰에 대한 힘, 바로 그 점을 우려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잘못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이시겠죠? 걱정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법무부 장관을 2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장기간 근무하면서 많은 청문회 대비 자료들이 필요했고 그걸 단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준비해서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그 사정은 안 다시는 게 좋았을 겁니다. 제 말씀의 취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으면 거기서 끝냈으면 게 좋았다 생각이 듭니다. 부인께서 기타 소득 또 사업 소득 포함해서 1,300만 원가량을 현재도 발생 연도가 꽤 오래됐습니다. 2011년도부터 12년도, 13년도 그리고 사업 소득은 12년도, 13년도 아직까지도 신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1,300만 원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 신고하게 하겠습니까? 지금 무슨 연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2011년도 기타 소득 대상액이 약 344만 원, 2012년도 869만 3천 원, 13년도 일부 있고요. 또 사업 소득도 12년도, 13년도 한 100여만 원가량 됩니다. 합쳐서 1,300여만 원 되는데 아직까지도 3년 내지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신고가 안 돼 있습니다. 확인하셔가지고 신고하셔야 되고 신고하게 할, 제 말씀이 사실이면 신고하게 할 의사가 계시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3년, 4년째 묵힌 것이 저는 문제라 이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총리 후보자께서 미스터 국보법으로 이렇게 별칭 내지는 예칭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년 반 동안 저를 국회에서 뵀습니다. 숱한 제가 이런저런 추궁도 드렸고 질문도 많이 드렸는데 단 한 번도 시인한 적이 없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한 적은 더더군다나 없었고요. 오늘 오전에 처음으로 본인의 공무원 연금 소득 지각신고 납부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다. 사과를 한다고 처음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자, 사모님께서 1,300만 원이라는 돈 확인하셔가지고 오늘 중에 저는 국세청에 가서 신고하시게 하는 게 좋고, 이 부분을 세법을 잘 몰랐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미스터 국보법답지 않다, 이런 말씀을 지적을 드립니다. 아까 질문 중에 변호사회를 경유해서 법조윤리협의회에 신고하는 것이 세금 탈세에 포인트가 있다, 선임계를 안 내고 탈세하는 건 아니냐라는 거에 포인트가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역시 그 부분 역시 미스터 국보법답지 않습니다. 그것도 잘못 보신 겁니다. 변호사법 개정안은, 통과된 개정안은 지금 법이죠.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황 후보자님 때문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지난 법사위에서 하도 자료 제출 안 내고, 안 하고, 더군다나 선임 내역에 대해서는 요지부동이었기 때문에 그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여기 있는 권성동 간사, 우리 당의 또 이춘석 간사, 이 두 간사가 협의해가지고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금 탈세, 그거는 국세청소가 아니고 세법의 문제입니다. 변호사법과 법조윤리협의회는 고위공직자 출신의 변호사의 선임 경위가 과연 투명한지, 전관 여부가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감시하고 시정하기 위한 일환으로 변호사법이 개정이 됐고, 그 결과로서 탄생한 조직이 법조윤리협의회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황 후보자께서 뭐 본인이 담당한 사건 중에 어떤 것이 송무사건이고 어떤 것이 자문사건이고 어떤 것이 자문외 사건이고 그것을 담당 사건으로 표현하면서 당신은 잘 몰랐다, 그러면서 이것은 다 그냥 본인께서 담당한 사건은 다 신고를 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변호사법에는 어디에도 그것이 송무사건인지 자문사건인지 이런 구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임사건이라고, 선임사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임계의 문제와 달리게 선임사건, 수임사건이라는 의미는 고객과의 관계에서,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위임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실 겁니다. 송무사건, 자문사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도 조금 전에 모 언론사하고 인터뷰에서 자문사건도 선임사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법조윤리협의회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에 법무가 압력을 가할 소지도 있다, 이런 취지로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면요, 우리 후보자님께서 변호사로 계시면서 3번 서울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해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뜯어보지도 못합니다, 이 신고서를. 바로 오자마자 이것을 법조윤리협의회로 보냅니다. 이 양식은 법조윤리협의회의 홈페이지에 있는 양식입니다. 선임 자료 및 처리 결과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학생, 국문을, 한글을 읽을 줄 아는 국민학생도 아는 내역입니다. 근데 이 양식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변호사법 시행령에 근거가 있습니다. 변호사법 시행령 20조의 11의 2항에 따른 것입니다. 이 시행령의 양식은.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립니까? 저는 후보자를 탓하기 이전에 법조윤리협의회가 고위직 법관, 고위직 검사, 그리고 대한변협의 이사, 이런 분들이 지금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직 대법관이 위원장이십니다. 저는 이분들 이런 식이면 법조윤리협의회가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을 마치죠. 제가 오전에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서 후보자님께 의사를 제가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시간이 꽤 갔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변호사법에, 형사소송법에 공익상 중대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는 후보자 본인의 동의를 얻으면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19건의 19금 청문회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후보자께서 여기에 동의를 하시고 적어도 4명의 열람위원들에게 열람하게 할 용의가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서 청문위원들의 그 요구를 응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저에겐 지금 없습니다. 법조인협의회에 있기 때문에 거기 아마 자료를 보내서 거기 자료를 받아가지고 아마 그 요건에 맞춰서 아마 국회에 제출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시간 이전에 처리를 해라라고 당부를 해놨습니다. 네, 그렇게 처리를 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네. 박범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로 파견해가지고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점 뭐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라서 그 점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에도 의원님, 수없이 검사가 많습니다. 의원님의 그런 우려의 취지를 잘 압니다. 다만 잘 이제 안다고 하지 마시고 다만 제가 보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 두 사람이 우리 황교안 후보자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잘 아는, 소위 신상에 대해서 잘 아는 검사들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지난번 이제 우리가 배태가 돼가지고 범죄로 갈 수도 있는데 그 부조리 단계에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지난 총리께서 지금 역점을 주셨던 겁니다. 총리 후보자님, 지금 이 자리에도 부장검사 두 분 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자출하신 분들 있나요 여기? 법무부에 파견돼서 이번 청문회를 위해서 일선청에서 그 장관 청문회 할 때 도와줬던 사람들입니까? 검사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간에 일선청에서 이렇게 빼가지고 법무부로 바로, 그 법무부 장관이 본인이세요. 본인이 인사권자입니다. 본인의 청문회를 위해서 일선청에서 법무부로 발령을 내고 그리고 나를 도와라.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법무부 제가 장관, 오전에 말씀드렸던 황교안 후보자의 검찰에 대한 힘, 바로 그 점을 우려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잘못 보시나요? 박범계 의원입니다. 오전에는 총론적인 질문을 드렸고요.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강론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가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지는 못하지요. 그렇습니다. 범죄와의 전쟁을 전임 이완구 총리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부터 저는 좀 이상하다 했습니다. 우리 총리 후보자께서는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부정부패 척결을 쓰셨는데 법과 제도, 문화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법무부 혹은 검찰을 지휘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수사에 관해서 검찰을 지휘하는 것은 못하지요? 예, 그건 할 수 없고 그런데 부정부패 척결은 그럼 무슨 뜻입니까? 거기는 이제 범죄적인 비리도 있지만 그 외에 구조적인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일종의 배태가 법 제도 측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보다는 좀 넓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에 있어서도 부조리